네, 오늘은 청빈한 이재호 대표님 그리고 부유한 김갑수사. 난 부유한 건 맞아. 아니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니 우리 대표님한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정도는 할 수 있어. 네. 그것도 아주 비싼 집에서. 아, 근데 두 분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내가 오늘 이상하게 내 쪽에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대표님을 모처럼 모셔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줘요. 아니 근데 자꾸 나는 지금부터 자극하지는 마라. 나는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재호 대표 입을 통해 혹독한 비판을 듣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하도 항의가 많아서 이봉규 선수가 여기 좀 나오냐 마냐 얘기가 돼 있잖아요. 아, 시끄럽습니다. 아니 이봉규 씨하고 이재호 대표는 전혀 결이 다르고 그래. 그러니까 두 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프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진보 성향들에게 더 얘기하고 싶어요. 도대체 저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비판의 논거가 뭔지를 접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계속 사리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이 정의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듣고자도 안 하고 싸움만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도 없고 자기 논리가 확장도 안 돼요. 문재인 정부가 신입니까? 신이 아니라고.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비판도 가령 이봉규 씨 같은 경우는 아주 파고다공원 복덕방 수준으로 세게 말한다고. 논리를 동반하지 않고 감정으로 막 쏟아붓는다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알래니까. 이 시간을 왜 들어? 사회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 나름 판단해 보려는 것이지. 즐거운 얘기는 현준이 형하고 하면 되잖아. 미치광이가 막 개소리 하는 거 들으면 되잖아. 다 알고 계시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대표님 입으로 한번 좀 문재인 정부의 비판. 큰 틀, 뭘 잘못하고 틀에서 있는지. 지금 뭐 어떤 게 잘못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사람이, 우리도 정부를 운영해봤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비판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면 안 되고, 사회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걸 두고 보면,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제일 큰 게 경제잖아요. 경제정책이잖아요. 경제정책이 크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남들 이야기하는 거지. 최저임금의 급속한 진행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너무 급진적이다. 추진해 나가니까 거기에서 오는 많은 이제 괴리 현상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남북 분단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분단 민족의 수건이지. 좌나 우나 그걸 떠나서. 근데 이제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분단이 된 지 한 70년간 서로 떨어져 살잖아요. 남은 마음대로 북은 북대로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 남쪽은 남쪽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순응해서 살아왔고 또 그 체제하에서 나라가 발전되어 왔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평화다 급해서 끌고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급속한 너무 속도를 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두 개 다 속도의 문제를 큰 거는 이제 남북 문제와 경제 문제가 이제 큰 거고 작은 문제는 원전을 해체한다든지 4대강 보를 해체한다든지 4대강 얘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너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내가 집고 나면 30% 없애고 내가 집고 나면 중국에 정상하고 회담해갖고 하고 내가 집고 나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하고 공약이 있다고. 미세먼지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이. 그런데 그 공약을 한 개도 그동안 2년 동안에 관심을 안 가졌거든. 지금 와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내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미세먼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아주 미세먼지 닿게 미세한 것만 지금 정리된 거지. 그러니까 작게 나누면 그런 거. 알았어요. 근데 이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것들은 아니 제가 얘기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좀 남았는데. 아니, 이 정도 하시면 됐어. 선생님이 물어봐놓고 뭘 또 끊어. 아니 왜냐면 이야기 하나 해놓고 지금부터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엉뚱하게 나올 뭐냐면 또 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러면 문 대통령이 크게 잘못하는 건 없구나 싶은 게 충분히 양론이 가능하잖아요. 경제 문제도 지금 소득 뭐죠?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자산 이전이나 소득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속도는 더 빨라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남북 문제도 기회를 만났을 때 딱 포착해야 된다니까 양론이 다 있잖아요. 원전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화력 발전이라는 게 박근혜 때 왕창 시행해갖고 지금 이제 막 나는 거고 반론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대통령으로서 그냥 웬만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도로 저는 들려요. 제 귀에는. 그거 말고 권력이 아주 심장부에 있었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나 이게 못마땅해라고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는 혹시 없나 해서. 있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데 지금. 민정수석 있잖아요. 내가 정부를 경험해보고 정권을 경험해봤는데 조국 수석 얘기하는 조국 수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 편 유튜브에 나가서 아니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기 자기 편이잖아. 자기 편. 유튜브에 나가서 우선 나간다는 자체가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수석이잖아요.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자기 얼굴 내밀고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들인데 공갈 때려치고 무슨 공소처법 나는 공소처법을 발의한 사람이니까 국회에 있을 때 내가 발의한 거요. 나는 그 찬성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요. 한국도 달라요. 나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국회의원 빼는 걸 민정수석이 국회의원 뺄 테니까 뭐 통과시켜달라 이따구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거기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넣느냐 마냐 이 말씀을 아니야 하시는 그걸 왜 민정수석이 이야기하냐 이거야. 그리고 민정수석이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국회의원을 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요 사람 빼라라고 체크해 놓는 게 블랙리스트요. 그런데 그걸 뭐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가 블랙리스트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사람 때려 넣는 거 있잖아요. 그 전부 자기 사람들 자기 친척 인척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때려 넣는다든지. 그럼 노량진에서 고시촌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말좀 화이잖아.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딱 간섭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이런 수준이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수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할 소리네. 수석이라는 사람이 약간 과했어요. 아니 그래. 발음이 그래. 사람이가 어떻게 놈이 돼? 발음이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할 소리만 해야지. 자기가 뭐 딴 수석 할 이야기, 대통령 할 이야기, 무슨 장관들 할 이야기 자기가 다 해뿔면 그건 민정수석이 아니지. 근데 공수처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본인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공수처 관련 이야기 하려면 법무 장관 이야기 하든지 국민권익위원장 이야기 하든지. 응? 그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총경 이상, 장군 이상, 광역 시도지사, 대통령 친인척, 차관급 이상 이런 사람들은 현직 검찰이 부패 비리를 아무래도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더 갖고 그 대상들은 거기서 하도록 하자 이거거든. 그 내가 법안을 발의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빼고 국회의원은 빼줄 테니까 법 통과시켜달라. 이게 무슨 야바우도 아니고 이게 수석이 할 소리가 아니라는 그게 민정수석이 할 소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냐고. 디테일만 얘기를 하면 조국 수석 얘기는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느냐. 나는 찬성한다니까. 핵심직에는 국회의원도 들어있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대상에. 대상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일단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할까요라고 제안까지 해봤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근데도 반대하더라는데 이건데. 그걸 법무부 장관이 해야 흘러간 말도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지. 아니 근데 이게 청와대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알릴레오라고 하는 매우 사사로운 그 개인 팟캐스트에 가서 자기 생각의 흐름을 두런두런 이제 편하게 얘기한 거니까. 매우 사사로운 팟캐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그걸 그 넘나들면서 자기 권한 행사를 한 자리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 생각을 어떤 사람하고 두런두런 얘기한 거여서 그것까지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닌 게 나도 자리에 있어봤잖아요. 네네. 민정수석은 개인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네. 개인 같으면 뭐 술자리에 앉아갖고 뭐 온갖 소리 다 하지만은 민정수석은 공인이잖아요. 네. 공인이라는 게 자리가 사석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 마이크 앞에 나가고 이야기한다는 게 공인은 사석이 없다. 그게 아니 마이크 앞에 나와서 민정수석이 뭐 국회의원들이 뭐 촛불 이전에 당선된 사람들 그렇다. 아니 그 정치인들 한마디로 모욕을 해도 그럼 촛불 이전에 당선된 정치인들은 다 형편없는 다 한심한 사람들만 당선됐다는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를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 사석에서 내하고 김갑수 선생하고 둘이 앉아서 술 먹으면서 말이야. 발음이 좀 그런 거네. 내 발음이 좀 이해해. 이런 거는 술자리에 앉아갖고 둘이서 말이 돼 그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민정수석이 마이크 앞에 대놓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소리도 아니고.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의 대부분도 사실은 이제 충분히 반론 가능하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는 그거는 반론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건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도 맞다 이래야 된다고. 저는 고위공직자들도 이제 자기 자유로운 얘기 표현이 좀 있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정도니까 뭐 시간도 좀 어쩌면 지금 우리 마무리로 가는 거죠? 네, 아니 뭐 어느덧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재호 대표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많이 쓰는 말이어서 약간 식상한데 물어보다 좋은 말만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 이재호는 진보예요, 보수예요?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예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딱 하나로만 자르면. 하나로 자르면 글쎄.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보수지.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 그 자꾸 답을 요거냐 저거냐 이렇게. 무자르들은 자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이 내 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삶이 내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국까지 들어갔다 국회의원을 20년을 했잖아요. 우선. 장구한다고 한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규탄받거나 무슨 어디 그야말로 뭐 파출소 잡혀가거나 무슨 비리가 있어서 그런데 내 이름이 올라간 적이 있냐고. 없어요. 그럼 그걸로 이재호를 평가해 줘야지. 굳이 네가 지금 보수냐 진보냐 내 보수 다 썩은 놈들만 있으니까 여기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나는 이러나 저러나 내 역할을 하니까 어디에 있든 그렇게 그러니까 봐줘야지. 모든 질문에는 이제 자기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보적 보수, 방점이 보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놓고 물어보세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 그런데 이 대표님이 이제 이른이 넘으셨다고. 저한테는 대선배고 사회적으로 대어른인데 저도 이제 올해 한갑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벌써 그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50대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만만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네. 근데 제가 느낀 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를 먹으면 진보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나이를 먹을수록 진보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가요? 좀 별종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 반대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뇌가 썩는 거고, 그거는. 정상적이라면 나는 왜 내가 갈수록 진보적이 되나를 판단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전엔 나만 있었어. 나하고 여자, 음악. 나 좋아하는 거 강아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근데 국가라는 덩어리가 있어서 가만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후진 나라였었어 옛날에.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정도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회 전체를 기득권에 자꾸만 이제 기득권이 땡기거든요. 이렇게 고착시키려고 그러거든. 이걸 엄청나게 더 많은 개혁을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쯤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개혁 과제가 막 보이는 거야. 검찰 권력 같은 것도 이제는 정상화 시켜야 되겠고, 남북 문제, 재벌 문제 같은 거, 재벌 체제로는 이제 더 이제 한국 경제 성장보다 이런 의제들이 막 떠오르니까 나이를 먹으면 국가 현안 전체가 마치 집안사처럼 조금 더 보이고,
그러려면 개혁과제가 많은 게 한국 사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 급속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된 변해야겠구나가 전부 보니까 진보적 의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서 내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김 선생이 나이가 들수록 진보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젊었을 때는 영혼이 타락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맑아지는 거죠. 인정.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 정의가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대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영혼이 흐리멍텅해지잖아요. 그런데 김 선생 경우는 한갑이 넘을수록 영혼이 맑아지고 사회를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긴 거지 생각이 뭐 진보라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생각이 진보란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 많거든. 이재호 대표님과 저랑 이렇게 나이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갑시다. 좋죠. 손잡고 가죠. 그러면 저 MB 시절도 이제는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 중에 좀 발표를 하고. 불안하죠. 서로 됐잖아. 잘 나가다 MB 하면 그만하고 그냥 이재호만 이야기해야지. 힘들어요. 그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약간 은퇴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전의 정파적 관점을 다 벗어나서 문재인 정부의 이렇게 후견인처럼 뒤에서 정치적으로는 연고 맺지 말고 그야말로 원로 자문회의 같은 거 구성해서 좀 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뭐 좋네. 나는 3만 불이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제일 큰 게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거든요. 이게 선진국들이 했던 순서인데 지금 대타협을 할 대상은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있는 여야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이재호는 할 수 있어. 근데 대표님 더 할 수 있는 게 사회 추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선진국 경쟁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없으면 우린 붕괴되고 더 앞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나는 내 유튜브와 이런에서 가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뭐 그런 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쓴소리 한다거나 또 뭐 한국당에 쓴소리 한다거나 이것이 내 개인의 이제 무슨 뭐 사역이나 영달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김 선생님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라가 국가가 눈에 들어온다는 식으로 나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정책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 야당이라는 거 저 꼬라지가 저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하고 또 여당도 여권도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걸로 내 역할을 해야지. 내가 지금 뭐 현실 정치에 뛰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라 말고 다른 혹시 관심사는 없으세요? 우리 이재호 대표님은? 난 뭐 MB. 그러니까 MB 말고 나라 말고. 다른 관심사? 없어. 관심도 하나 있지. 뭐요? 4대강 하나 있지. 대표님 이제 그만. 대표님도 우리도 그만할 때. 알았어, 이제 그만해. 알았어. 그냥 거의 긁는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란 사람의 거가 아니라 시민 권력이 커서 생긴 정부예요.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이걸 후원해 줄 사람 중에 이 통상의 그 민주라인 그쪽 사람들 말고 중요한 후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원로 자문그룹으로 이회창, 이재호 이런 분들이 존재해 준다면 그래서 쓴소리도 하고 저녁밥 먹으면서 삿대질도 하고 대통령 혼도 내면서 그러나 큰 틀에서는 중간 계층에서 망설이는 분들에게 저희 시민 권력의 갈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러면 우리는 소위 선진국형 정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건 말은 아주 좋아요. 말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느냐가 문제지. 그럼 대표님 해주시면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주 지금 김 선생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뀔 때마다 뭘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영국의 보수 정권이 100년을 유지하는 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옳은 거는 옳은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 거거든.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또 지적을 하고 우리 사회는 그런 그룹이 없는 거. 정권을 잡으면 찬성이냐 반대냐 욕만 딱 존재하니까 욕하는 사람은 죽자 사대 욕만 하는 거고 지지하는 사람은 막 죽자 사대 지지만 하는 거고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크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욕하는 것과 지지하는 것을 어울려서 나라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네. 네. 그 이상적이지. 우리 저 대표님은 다시 또 뭐 선출직으로 나서거나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몇번 얘기를 해. 아니, 아닌데 왜 그 정파성을 버리지 못하죠? 아니 내가 전파서에 뭐가 있어? 아니, 자유한국당 왜 들어갔어요? 그거는 내가 이야기했잖아. 시켜주잖아. 너프는 한국당 나와서 독립불적을 했는데 네. 안 됐잖아. 하도 뭐 그냥 보수 분열 시키는데 뭐 이재호가 앞장서니 왜 당을 깨고 나갔느니 사실을 박근혜가 분열이 내 안 공천 됐어요. 안 줘서 내가 나간 거거든. 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 또 욕 들을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그냥 합당을 한 거지. 혹시 민주당에서 만약에 비례대표 2번 등 갑니까? 야, 죽어 얘기해라 표정인데. 사람이 늙으면 네. 젊었을 때는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늙으면 지조를 소중히 여겨야 지조. 돼. 아. 설사 자기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라 지조가 하더라도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 지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네.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 추구를 위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 안 되지. 잘못된 네. 건 잘못된 대로 받아들이고 네, 네. 욕먹은 욕먹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끝으로 듣고 싶은 노래 저희가 띄워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이웨이. 마이웨이.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버전이 너무 불러가지고 많아요. 네. 어떻게 뭐 섹스 피스톨 합니까? 그 빡빡 쓰면서 부르는 거 있잖아. 아, 섹스 피스톨. 자, 이 마이웨이 하면 프랭크 시나트라 떠올리는데 그렇죠. 그걸 조롱하는 섹스피스톨 자니 러튼의 음성이 있는데 아마 이재호 대표님 연배하고는 안 맞겠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함의가 있어요. 네. 이게 금지는 아니지만 금지곡은 아니지만 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거니까 섹스피스톨 자니 러튼 버전의 마이웨이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 이게 조롱하는 겁니까? 상류층 사회에 대한 조롱이에요, 이게. 아. 프랭크 시나트라 하면 딱 그 느낌 들잖아요. 그 미국이나 서방에 좀 이렇게 그 시나트라가 기생- 그렇지. 일부러 이렇게 부르는 거군요. 지금. 좀 들어보세요. 이제 좀 확 달라져. 재밌는 노래네. 아, 이건 라이브 버전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른데 좀. 아, 이 조롱이 들어가네요. 웃긴다, 이거야, 웃긴다. 아. 이게 정식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근데 섹스 피스톨스 이름이 좀 그렇다. 아, 이제 조롱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대표님 좀- 괜찮으십니까? 요게 좋은 거야. 우리 저 대표님이 상당히 그 유연하시고. 맞아요. 멋있어, 멋있어. 아, 정말. 통하는 사람이죠. 사리사욕에 관심이 없으시고. 아니, 그, 사모님은 어떻게 그 설득하시나,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오래 살면 닮아가는 거지. 아니, 그것도 쉽지 않죠. 굉장히 그 사적인 영역이라 좀 여쭤보긴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많이 혼나시죠? 네, 많이 혼납니다. 생활비 못 갖다 주신 지가 꽤 됐죠? 4년. 4년? 아니요. 아. 사모님이 약국 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야구 안 하고 의상실을 했지. 아, 의상실이었구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 대표님, MB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뭔가 그 낙전 꿈꾸는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은 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많았겠죠. 그건 선생님, 우리 대표님 눈에도 보였죠? 그 물론. 그 사람들 단속하는 것도 우리 대표님 일 아니었습니까? 단속했습니까, 실제로? 했죠. 예, 맞아. 그때 분기반장. 그 인터넷에 그 사모님의 그 젊은 시절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요. 동일인인 거죠? 우리가 또 실수하는 거 아니죠? 사진. 네. 동일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 아. 어떤 사진. 해방 이후 공안 사건에서 제일 센 게 산호맹이 아니에요. 제일 세고 무서웠던 거는 이재문이 했던 난민전이야. 근데 이 대표님이 난 난민전하고 연관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난민전으로 엮여갖고 징역 사셨어. 그거 제일 센 거야. 그게 완전 제일 무서운 데야, 거긴. 왜냐면 무장 투쟁하느라고
뭐 실제로 무기를 준비하고 막 이랬던 아, 그래요? 제일 무서운 데가 거기야. 해방 후 최대의 지하 조직이었지. 제일 무서웠지. 그럼 이재호 대표님은 거기에 전혀 상관없으셨고요? 아, 나는 한국민주투쟁 국민위원회라고 내가 총책으로 있는 지하 조직이 있었지. 근데 이재문하고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긴 알지. 네. 네, 근데 내 조직을 12.6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남민전 조직으로 공안검찰이 묶어버렸지. 실제로 남민전은 재벌집 털어갖고 그렇지. 예, 무기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 도시계리를 하려고 준비했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이재호 대표님 고맙고요. 예. 우리 김갑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저희는 내일 진짜 생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네, 함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이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 저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MB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이 대표님이야. 없었어 봐. 그러면 다 이익 추구한 사람만 곁에 있는 셈이 되는 건데.